새로운 생태계 제안, 마킹 사운드와 함께하는 프로토로 재테크하기. 안녕하세요, 권보미입니다. 신박한 오프닝을 생각하다가 결국엔 챔스와 함께 밤을 새고 왔습니다. 정신은 살짝 몽롱하지만 오늘도 여러분께 많은 정보,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연님, 일광님, 국대님과 함께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우리 순서 정합시다. 인사하는 순서. 네. 어떻게 해요? 전날 맞춘 순서. 네. 그럼 먼저 한 사람이 조금 맞춘 거예요? 많이 맞춘 거죠. 많이 맞춘 거죠? 그렇죠. 먼저가 많이? 네. 안녕하세요. 전승남입니다. 네, 너 얘기하지 마. 제가 제가 이런 장치를 위해서 한번 계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만 밤샌 게 아니군요. 네. 야, 그러면 니네 둘이 같이 와서 밤새고 TV 봐. 너 왜 일찍 따로따로 오지 있니? 제가 오늘 여기 네. 7시에 왔거든요. 여기 사무실에. 대단한 놈이에요. 도저히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저였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죠. 뭐 어떻게 퇴장이 나오지? 이런 얘기 했겠는데 어제 전현님 방송 중에 한 말이 전 가장 인상 깊었어요. 운도 실력이다. 맞아요. 그래서 클라텐버그가 주심으로 나왔었을 때 그 주심 성향이라든지 어저께 클라탄 보고 했어? 예. 세비야? 그거를 알면서도 제가 이제 뭐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겠냐 했었는데 사실 전 퇴장 나오고 땡큐라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퇴장 안 나왔으면 세비야가 이기는 흐름이었습니다. 더 크게. 네. 그래서 퇴장 당하고 오히려 세비야가 수비적으로 끈끈하게 나가면서 이거 괜찮다 이기지.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예상 못한 거는 페널티킥까지 줄 줄 몰랐어요. 그래서 페널티킥까지 주면서 꾸역꾸역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후반에 보누치한테 83분에 골을 먹었는데 이제 뭐 운도 실력이죠. 어저께 마지막에 또 만주키치가 넣었더라고요. 그렇죠. 이야. 저한테 그냥 확인 사슬을 해줬죠. 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다음 경기에 만약에 만주키치가 또다시 나온다. 그럼 못 넣는다. 못 넣는다. 네. 그러면 차 하나 떼고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만큼 기대되는 매치업들이 많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르 미넨, AT 마드리드 등 이번 챔스에서 기대되는 강팀들이 오늘 경기를 하네요. 모두 지난 회차에 승리를 거두지 못한 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바르셀로나가 우리 국대에게 큰 아픔을. 그렇죠. 아니, 뭐 한번 다 있어요, 다 여기. 아픔을 짚어가지고. 여기서 그 사연 없는 팀들이 없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그런 글을 괜히 또 리플 같은 거에 껴들면은 네. 제가 또 뭐 핑계 대는 것 같아서 그냥 전 다 관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언어버를 잡은 이유가 이제 오늘도 이제 일광님 저한테 아침에 해주셔서 제가 반박은 안 했는데 왜냐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은 입이 하나니까 더 없네. 할 말이 없어요, 지금은. 내가 못하는 거니까. 얄밉다. 얄밉긴 네, 얄밉네. 이거 오디오로 보내야 돼요. 아니, 비디오로 보내야 돼, 지금.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 아까는 분위기 봤죠? 네. 근데, 맞죠. 근데 제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대꾸할 자신도 없고,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야, 근데 뭐 이제- 잘못해요. 그 잘못이 아니지. 그거. 근데 왜 언어버를 잡았냐면은, 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겨도 신승할 것 같다고. 그래서 네. 리옹도 1대0 이겼고, 레알도 2대1 이겼고, 레스터도 2대1 다 신승했던 경기 결과여서, 네.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뭘로 같이 언더가 제일 낫지 않을까? 원래 리옹이랑 이제 레알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둘 다 원정이고 과스탄 배당이어가지고 야심차게 언더를 딱 만들어 놓고 바로 그날 밤에 일광님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형 이번에 맞겠다. 근데 그렇게 될 줄 전 몰랐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알 수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 설레바는 필패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대가 카톡이 왔길래 그래 또다시 욕을 부르는구나. 아니 근데 이것도 또 핑계 같은데 아니 나한테 자신감을 가지래요. 그래서 계속 자신감 있게 야, 보여주려고. 그럼 생각해보라. 욕을 먹을 때, 축자사자 막 덤비는데, 그럼 거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는 거보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는 게 낫지. 어이구, 얼마나 괜찮냐, 그게.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기분 좋게 먹어라. 그 말이었지. 그래요 여러분. 네. 저는 바닥을 찍고 오겠습니다. 어디가 바닥입니까? 2017년 11월쯤 그래서 됩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네. 1년 그- 남았는데요. 안 돼. 그 메일이랑 쪽지로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줘요. 네. 그 되게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 중에 이게 욕인가 칭찬인가 헷갈리는 멘트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뭐였냐면은 이제 한 분이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국대님 늘 이랬어요 이맘때마다. 아, 진짜? 늘 이맘때 이러다가 박싱데이 때부터 쉬고 올라오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는데 이건 욕이야 칭찬이야.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박싱데이 때도 아니에요. 박싱데이 때도 아니고, 끝나고. 박싱데이 때는 그냥 간당간당하고, 이거는 정말이에요. 왜냐면 4년 동안 매번 반복되던 시나리오야.
12월 말 끝나고 1월 초 중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재수 좋으면 10몇 연승하고 재수 없어도 그래도 연승 뒤 1패, 연승 뒤 1패 이런 식이 한 달 내지 한 보름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재수 좋으면은 그게 한 달 보름 정도 가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다, 그지? 근데 아무튼 그렇다가 2월 중순 넘어가가지고 3월 중순까지 또다시 막 개판 5분 전 치다가 3월 중순부터 5월 달까지 또 괜찮아요. 그리고 5월 중순 또 말아. 그 다음에 5월 중순부터 8월까지 개박살 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쯤 되면 됩니다 하다가 좀 되긴 돼요. 그러다가 또 11월 달 되면 지금 이 사태가 맞아. 그때가 단마모델 또 발표하는 거지. 대국민 사과문 하고. 내가 이러려고 마킹 사운드 열었나 자기감이 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청취자분들은 국대님에게 그분이 오시는 타이밍을 네. 잘 잡아내야 된다. 그렇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분이 감옥에 계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아무리 출소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딸이니까 더 잘할 거 아니니. 내가 지금 아까 낮에 이렇게 잠깐 머리를 굴리면서 오늘 무슨 장치들로 우리 권범이 양을 약 올릴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한 가지는 성공했어. 기다려라, 또 있다. 아, 무섭다. 어제는 정유라였고. 정유라였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방송 끝나자마자 검색해봤다니까요. 그리고 비슷하더라? 아니,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거 거론해도 되죠? 그럼. 실명. 네. 네, 최순실 씨랑 똑같이 생기셨던데. 네가? 선글라스 끼고 이제 여기 올리고.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네. 승점차를 봤을 때는 C조 맨헨과 맨시티 경기가 가장 치열할 것 같은데요. A조 1위를 놓고 경기하는 아스널과 PSG 경기 역시 기대됩니다. PSG 발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PSG. 아니 플레임을 불러야지. 파리 생제르맹. 알았어, 넘어가. 네네. 네, 그거네요, 그러면. 파리? 네. 내가 또 들은 건 있다고. 아, 그렇지, 맞네. 들은 네, 건데. 들은 건 있어요. 자세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 써놨는데 지금 파리라고 써놨어요. 잘 이걸로 써놨어요. 트드 안 잡히려고. 잘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1월 23일 수요일에 펼쳐지는 챔피언스 리그 5라운드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95번 맨헨 글라드바흐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넨글라드바흐는 이 경기 반드시 승리한 뒤에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죠? 그렇죠. 연달아서 2승을 하기에는 네. 홈에서 이번 경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기 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맨시티는 마지막 라운드 홈에서 셀틱을 맞이하기 때문에 네. 이 경기 무승부만 거둬도 16강 진출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맨시티가 4대0으로 완승을 거뒀는데, 최근 맨헨 글라드바흐가 부진한 걸 감안하면, 오늘 경기도 맨시티가 승리 확률이 네. 높아 보이네요. 이제 최근 분위기를 감안하면 아무래도 좀 맨헨 사이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리그 6경기 2무 4패고 직전 쾰른과의 더비 경기에서도 종료 직장 죄송합니다. 직장은 뒤에 있는 거. 경기 종료 직전 극장골을 허용했습니다. 아, 직전 극장 합쳐서 직장. 프리킥으로 먹었는데 지금 현지 팬들은 좀 슈베르트 감독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구단 쪽에서는 계속 믿음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주는 이유에 대한 그런 부합이 오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 맨시티가 홈원정 안 가리고 맨헤인을 다 두드려 팼는데 과연 오늘도 두드려 팰까? 라는 게 마카오엔드에서 약간 좀 이상한 기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당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신봉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 오지들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에 대해서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메넨글라드바흐가 오는 그런 의미에서 미친 짓을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홈이고 또 그렇죠. 지금까지 너무 실망을 많이 시켰는데 오늘도 그러진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 네. 국대 같은 마음. 근데 미치겠다. 나 오늘 입이 청산유수라 와 이게 한번 입이 그냥 다다다닥 뚫리니까 그러니까 끝이었구만. 근데 국대 같은 마음이 오늘 또 지는데?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지는데? 그러니까 방어 패스해야 된다는 거지. 또 지는데 오늘? 또 져. 근데 맨시티는 지난 주말 리그에서 돌아온 야야 투레 선수가 맹활약했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출전할 수 없죠? 네,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다른 쪽에서는 투레가 부상이다 막 이런 얘기 있는데 네. 야야 투레가 챔스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라서 출전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 같은 것을 좀 더 자세히 좀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아야투레가 나오나 마나 네. 지금 펩 가르디올라의 전술 속에는 녹아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가르디올라가 만약에 얘가 챔스에 이제 등록이 돼 있는 선수다 치더라도 출전시켰으면 아마 맨앤이 더 몰릴 거예요. 지금 투레의 폼이 네. 과연 예전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폼일까? 주말에 너무 잘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한 번씩은 원래 잘했거든. 후르꾸니까. 걔가 듬성 이거야. 그게 뭐 멋있죠. 가끔 있는 거니까. 듬성. 네, 메넨글라드바흐는 오늘 경기를 무조건 잡으려고 할까요? 근데 나머지 일정을 감안하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연기 잘했어요 방금 전에. 네. 슈베르트 감독이 어제 컨펌에서 우리의 기회를 스스로 집중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아벨 구단주의 인터뷰가 좀 걸립니다. 메넨의 단장이죠. 막스 아벨 단장이 리그에서 다음 시즌 챔스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는 강등 싸움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메넨이 좀 부진한 이유가 전체적인 활동량 감소와 뭐 감독의 스쿼드 운영의 실패, 뭐 전술적 문제와 뭐 점유율은 57%인데 예전 바나의 메뉴랑 똑같습니다. 백패스, 크로스. 이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단장의 인터뷰를 감안하면은 16강 진출이 어려운 현재. 네. 만약에 메넨이 먼저 골을 허용하면은 1라운드 좀 우르르 무너질 확률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경기 선택은 무엇인가요? 일광님은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저는 무승부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맨시티 승. 아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 오시자마자. 저는 꽂혔어. 또 꽂히셨습니까? 네. 근데 이게 잘 맞춥니다. 근데 진짜 전희연님이 잘 꽂히세요. 네. 네.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 네. 일광의 말 한마디에 또 흔들리신다는 거. 귀가 얇아. 귀가 얇아. 어제도 흔들렸는데 어제는 좋았어요. 아니 어저께 내가 마지막까지 고민했어. 형캐냐? 삼성 갈지 형캐. 형캐를 갈지. 내가 그랬지. 형님 형캐입니다. 그래 너를 믿고 슈팅한다. 계속 그 표현을 슈팅이라 쓰세요. 슈팅해라. 근데 그 표현이 듣기 괜찮더라고. 슈팅해라. 슈팅 좋더라고요. 그 말만 들으면 먹어. 슈팅. 잘했어. 자, 오늘도 슈팅 하길 바라면서 맨시티는 부상 선수가 콤파니밖에 없긴 해요. 콤파니가 전부지. 또 다쳐가지고 저번 주말에 또 다쳤어요. 오랜만에 복귀를 했는데 그래서 콤파니가 되게 아쉬워했었고 어제 컴펌에서도 이제 과르디올라도 나도 슬프고 콤파니도 슬프고 지금 다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메넨은 현재 여전히 많은 부상 선수와 율리안 코브 선수도 징계를 못 나옵니다. 스쿼드의 우위도 지금 맨시티가 있고 네. 메넨이 홈에서 아무리 강한 팀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과 경기력은 도저히 픽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광님 말처럼 맨시티가 우위에 있긴 하지만 미드즈부르와 수정궁의 그 상대했던 그 경기력 그걸 보고 원정에서 지금 우리가 큰 금액을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 경기는 패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게 감독의 특성이거든요. 과르디올라가 무리 안 하죠. 절대 원정에서 무리를 시키질 않아요. 그리고 무승부만 해도 거의 네. 진출이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위는 못해요. 어차피. 어차피 바르셀로나와 지금 차이가 바르셀로나가 무너질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지금 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과르디올라라면 당연히 뭐 주말을 벌리 원정에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큰 무리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은근히 네임밸류 보고 찍었다가 골 때린 상황 발생하는 이유가 네. 정치적인 상황을 반드시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미들즈브러나 크리스탈 팰리스 정도의 수준을 메넨글라드바흐가 못한다? 그건 아니죠. 그치. 삐까삐까 하거든. 그리고 또 메넨이 홈에서의 그 성적이 있다 보니까 그럼. 네. 웬만하면 안 진다. 그래. 비기는 게 지들끼리 악수타임 딱 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그거는 가치 있는 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의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네. 그리 좋은 경기력이 아니에요. 그럼? 바르셀로나에서도 완패당했고 지난 셀틱 원정에서도 3대3으로 비기고 오고 역대적으로 좀 그렇다 보니까 셀틱에서는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좀 참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맨시티의 이 배당은 네. 크게 좀 손이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102번 나폴리와 디나모 키예프의 매치업입니다. 네, 승승장구하던 이제 나폴리가 밀리크의 부상 아웃 이후에 1무 1패로 부진하면서 이 주는 지금 가장 순위 경쟁이 치열한 조가 됐어요. 네. 나폴리 입장에서 오늘 경기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인신의 메르텐스, 카이온이 삼각 편대가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 2, 3위 승점이 7점, 6점. 한 경기가 결승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나폴리의 마지막 일정이 벤피카 원정이라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나폴리 사리 감독이 어제 컨펌에서
디나모는 경기력은 좋았지만 운이 없어서 꼴찌다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경기 좀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고 립 서비스가 좋은데? 원래 좀 챔스 컨펌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알비오가 가비아디니까 좀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이미 대치 자원이 있고 디나모 키예프 감독의 컨펌을 보면은 어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그래요? 그냥 우리 열심히 할게요. 막 이 정도로 해가지고 좀 크게 동기부여가 없다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이 경기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동기부여와 네. 키예프의 현재 상황과 전력, 뭐 마지막 일정 모든 걸 감안하면은 나폴리 홈승이 유력해 보이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손이 안 가요. 이 말은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아, 여기서 한마디 더. 네. 저도 무승부. 진짜. 이거 완전 개똥배거든요. 1.4 이게 1.2가 얼마야? 그 배당 절삭 거의 지금 한번 떨어진 거죠. 아, 그래요? 네. 오. 배당 절삭도 뭐 거의 안 된 경기고 이게 오늘 누가 봐도 정말 동기부여 다른 경기들은 동기부여가 거의 없다 싶은데 이 경기 동기부여 있는 그럼 경기. 들을 수도 있겠다. 이제 막 네. 근데 나폴리가 최근에 뭐 골 넣는 이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좀 뻔해요. 어쨌든 카이온과 인시네가 만들어주고 메르테스는 약간 좀 부진하고 이제 뭐 중앙에서 잡아주고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키예프가 진 경기들이 전부 다 좀 운이 없어서 진 게 아까 사리 감독의 리서비스도 네. 있지만 전부 다 뭐 좀 경기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 주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쉽게 이 경기를 딱 찍기는 저는 좀 겁이 나는 경기입니다. 네. 전 의원님은 어떻게 살 날리실 거예요? 1지만 무승부, 무승부? 2지만 DF승. 뭐야? 그런 거 좋지.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좀 바깥에 있는 팀들을 네. 주력감으로 선정하기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간 경기가 오늘 저는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좋은 결과 있으면 그거 보고 챔스 가자. 챔스는 진짜 갈폴더 한두 개? 예. 그것도 이제 막 가지를 막 경우의 가지 수를 늘려가지고 안고 오는 방향으로 하고 싶어요. 참고로 저 전승남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입니다.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에요. 이 점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네. 다음은 108번 아스널과 파리 생제르맹의 매치업입니다. 이미 두 팀의 승점 차가 같아서 오늘 경기가 1위 결정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팀이 1위로 16강에 진출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제 경기 75분까지 아스널 승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맞으면은 그때 다 이기고 있었으니까 오늘 먹으면은 딱 이걸 올려야지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게 있었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에 딱 골 먹는 걸 보면서 방송에서만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해 마음 바꿨거든요. 지금 이게 벵거가 사실 어제 컨펌에서 월콧이랑 램지가 회복을 위해 훈련을 제안했지만 오늘 경기에 출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루는 완벽한 상태인데 선발로 내보내지 고민을 한대요. 일광인가 밀당하는 거죠. 아니야. 왜 고민하지?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서의 상성이면 산체스가 나가는 게 맞죠. 지루는 그렇게 좀 벽이 좀 낮은 이제 팀들을 상대를 했을 때나 통하는 카드지. 사실은 지루는 뭐 누구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 그래서 이제 뭐 지루 선수가 최근 거의 유효 슈팅 전부가 골로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잘하긴 잘하죠. 머리통을 잘 맞춰요. 그리고 뭐 산체스가 부상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또 컨디션 100%다. 역시 철광왕의 모습을 보여줬고 네.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파스토레와 쿠르자와 그리고 라비오카 오리에가 부상 및 비자 문제로 출전을 못하고요. 디마리아 역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최근 뭐 9경기가 8승 1무라 그랬나요? 예. 최근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야, 그런 의미에서 아스날 승 같네요. 이거는 사실은 어저께 국대랑 처음 보자마자 아스날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왜냐면 눈으로 본 경기가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스날 같은 경우가 이 벵거 감독 때문에 그런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요? 월컷하고 램지예요. 이 두 미친놈이 램지가 진짜 못하긴 했죠. 경기를 말아먹는데 일가견이 있거든. 근데 월컷이 못 나오면은 우리가 더 욕했던 챔벌렌이 나와가지고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겁납니다. 챔벌렌 농구판으로 가야지. 왜 축구판에 있냔 말이지. 그것만 아니면 저 아스날이 정말 강승부를 보고 저도 싶은데 그래요. 챔벌렌이 지금 얘네들 안 나오고 챔벌린 얘기 나오니까 깝깝하죠. 흔들려. 그리고 챔벌레인이랑 하필 또 젠킨스 라인이거든요. 그게 좀 겁나는데 아스널이 지금 홈에서 프랑스 팀 상대로 5승 3무 3패. 파리는 잉글랜드 원정에서 1승 3무 4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 이제 벨레린과 카솔라 너무 공백이 커.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
쟁기스는 오늘도 똥 쌀 것 같아서 이게 좀 제일 겁나요. 정말 겁나는 거 예전에 모나코전이 생각이 납니다. 맞죠. 그거에 그 아스날이 제리가 개똥배였는데 네. 많이 몰렸죠, 그 네. 경기가. 엄청 몰렸는데 보란 듯이 그냥 모나코가 거기서 이겼거든요. 원정 가서 이겨버리고. 네.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하필이면 또 디마리아가 안 나와. 디마리아가 재밌는 게 맨유에 뛸 때 정말 못 뛴다고 방출 아닌 방출 비슷하게 당했는데 네. 그 뒤로 프리미어리그 원정으로 오면 날아다니죠. 개박살을 내요. 이야 대단한 놈이었구나. 역시 레알 마드리드 출신이다. 하는데 오늘 못 나온다는 건 아니면 못 나올 수 있다는 소스가 있다는 거는 끝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네. 왜냐하면 그렇게 지켜볼 가치가 있어요. 배당이 높아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경기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제가 마킹 사운드에 이 경기를 올리면은 부러지고 안 올리면 들어올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왜 그런 얘기를 또 하냐면은 파리로 올려. 빠르게 올릴까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네. 그 일광님과 이제 3달 전에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챔스 방송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A조 전체 시나리오를 기가 막히게 잘 잡았어요. 네. 아스날과 파리가 전승을 하고 파리 홈에서는 무승부를 나올 것이고 아스날 홈에서 아스날이 이길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가려고 할 때마다 못 갔어요, 우리가. 아스날을. 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경기가 지금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사실 우리가 그럼 지금 잡은 시나리오대로라면은 아스날이 1대0으로 이길 거예요. 오늘 경기를. 1대0이나 2대1로.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또 내가 가면은 뭐가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걸리는 게 벨레링의 공격과 어제 제가 아차 싶었던 거 뭐냐면은 네. 무승부만 거둬도 아스날이 1위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골득실에서 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벵거 감독이 되게 그거에 대한 그게 있어요. 맨날 16강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 16강에서 떨어진 이유가 매번 2위로 올라가가지고 바르셀로나 만나거나 미네 만나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1위로 올라가니까 모나코 만나서 우와 8강 간다 했는데 졌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1위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네. 저는 벵거가 잡을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첫 느낌 그대로 아스날 승 가되겠습니다. 아스날 승. 네. 네. 민헨 1.16, HT 마드리드 1.09, 바르샤 1.11. 이 경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시지 않으셨네요. 꼬마도 지금 1.17입니다. 네, 좀 두 번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AT 마드리드는 사실 전력이 되게 좋아요. 부상 선수도 장기 부상자 빼곤 다 없고 네. 소주도 다 됐고요. 반대로 아인토벤은 과르자도, 핸드릭스, 로카디아 등 좀 주축 선수들이 좀 결장을 합니다. 근데 왜 안 갔을까? 제가 AT 마드리드 이거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일광님? 꼬마 오늘 축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 홈에서 이거 8강 2차전 이긴다고 네. 이거 축 잡고 갔다가 0대0 후반 72분에 수비수 2명 끼는 거 보면서 제가 거품 물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기억 때문에 못 가겠어요. 그리고 근데 인터뷰는 보면은 축 잡아도 될 만큼의 얘기는 했어요. 시메오네 감독이 네. 오늘 경기 이기면 자력으로 1위 할 수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아인토벤은 워낙 부상자도 많고 지금 동기부여도 네. 많이 좀 떨어진 상태긴 한데 최근 3경기 양 팀의 다 3경기가 전부 다 언더가 났었고 저하고 사대가 안 맞는 팀이라서는 좀 안 가고 싶습니다. 네. 저는 미넨을 제외하고 꼬마하고 바르사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바르셀로나도 이길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는. 네. 그래서 여기 대본에 쓴 대로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낮은 배당이지만 갈만하다. 왜냐면은 1차전에서 막 7대0 정말 그건 부러지겠는데. 말도 안 되는 살짝 피하겠습니다. 꼬마만 가겠습니다. 수준차를 보여줬고 네. 그리고 그때는 MSN 중에 메시랑 수아레즈가 없었잖아요. 오늘은 다 나오니까. 아 진짜? 네, 오늘은 다 나오니까. 그래도 국대가 동의했기 때문에 저는 살짝 옆으로 피해서 꼬마만? 펀치를 피한 후에 눈치를 보다가 어퍼컷을 딱 날려야지 꼬마로. 꼬마 승!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그 바이에른 미넨 같은 경우는 로스토프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 팀 홈에서 웬만하면 안 진다. 네. 최근 홈 20경기 중에 14승 5무 1패예요. 그 1패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1대0으로 진 경기거든요. 1대0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수비만 하는 팀이다 보니까 네. 지금 미넨의 최근 경기력, 원정에서의 그 운영 이런 거 보면은 쉽게 저 낮은 배당을 저는 못 물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진출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쵸, 확정이죠. 예. 만약에 제가 안첼로티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무리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요. 다 A매치 갔다 확정이면. 와서 주말에 그랬었고 네. 지금 만약에 AT 마드리드가 이 경기를 이겨버리면 어쨌든 미넨의 자력으로 1위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막 0대0이야 전반전. 근데 옆에 보니까 막
AT만 들면 3대0 이러면은 그럼 그냥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이대로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겁나는 거는 지난번에 도토리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놔버려? 그러니까 정신줄을? 그리고 노이어도 못 나오고 좀 부상자도 있다 보니까 아, 노이어 안 나오는 건 좋죠. 왜냐면 노이어가 약팀들 상대로는 정신- 하프라인에서 얘가 수비를 하기 때문에 대충 채도 들어가요. 이게 강팀 상대로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가 네. 이제 건방을 떨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독이 바뀌니까 이게 전에 뭐지라는 생각이 들죠. 칼라가 없어졌어요. 이제 예전에 하인캐스 시절에 정말 점유와 파괴력이 있었던 정말 그때 정말 멋있었는데. 멋있었던 미넨에서 과르디올라 바뀌었을 때도 약간 우리가 너 이거는 무슨 스타일이야? 점유만 하다 끝나네? 근데 그것도 강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아는 거죠. 안첼로티가 되다. 그러니까 같은 라인업인데 물론 추가된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같은 라인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경기력 차이가 이게 진짜 대단한 감독의 역량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넨이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 폴더가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쉽게 들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모두가 안 보는 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냥 결과는 실력 차대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데 가보시면 개꿀이에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애환이거든. 동기부여도 없고 뭣도 없고 개뿔도 없는데 이거를 가져가고 예, 가라고 이거는 해서. 살짝 빠진 폴더니까 일단 찍고 가세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승남형이나 한테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거니까. 하지만 이거는 절대 다수가 들으셔야 되니까 거기서 말씀을 드릴 때 방금 이제 국대가 미넨을 좀 꺼려했기 때문에 가셔도 좋습니다. 다 반대로. 아니 왜냐면 안 될 때는 그 반대 흐름을 찾아가는 것도 그것도 지혜거든. 맞아요. 그건 지혜예요. 어, 반픽이지 국대가 날리는 게 엊그저께 카페에서 쓰셨더라고 누가 저를 빗대서 쓰신 것 같아. 국내 경기 써주는 거 반픽으로 하니까 잘 맞는다는 거야. 진짜 욕 나오지.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내가 잘못 찍으면 반대로 가도 괜찮긴 이렇게라도 하겠다. 활용하세요. 왜냐면 예를 들면 나 때문에 3만 원 잃어. 근데 거꾸로 가서 3만 원 잃어. 그럼 나 응원할 거리라도 하나 더 생기는구나. 아 저분이 진짜 내 팬인가 보다. 물론 그 사람의 아이디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했죠. 그분의 글을 알림을 해놨어. 언제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셔야겠지만 그래도 겉으로라도 나는 네. 그래 좋아. 앞으로 나에 대한 비난 비판은 아이디는 기억할지언정 내용만큼은 충실히 이해를 해보겠다. 반대되는 상황도 우리가 쉽게 아니면 뭐 어렵더라도 마음 깊이 아프면서 받아들여야만 더 나은 뭐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전희연님은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 슈팅. 슈팅? 자, 일광님 믿어요? 네, 오늘 나? 우리 아우 갑자기 표현하기 안 될 것 같아. 일광핸드 국대. 네. 제가 이제 슈팅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어. 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어를 우리 카페 전 차원적으로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슈팅. 네. 왜냐면 어저께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날려. 형님, 형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슈팅. 내가 언제 형캐 믿고 가냐, 너 믿고 가지 이러는데, 야, 아니 이게 그 기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지. 우리 국대한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이 좀 해주십시오. 좋다. 자, 오늘 모두 팟빵 후기에 슈팅 100개 넘어가면 국대가 누드 사진 찍습니다. 야, 나 너무 무리수었나 이거? 조금 힘들었습니다. 어떡해. 아니 뭐 누드는 좀 그럼 뭐 할까? 보미가 찍어요. 왜 야, 나를 물고 늘어주는 거야? 국민 인마 사람들 눈이 쟤는 청취자를 생각을 하는 게 없어. 나는 되게 마음이 아파 진짜. 청취자 여러분 생각하면서 임마 간절하게 얘기해야지. 그분들과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 지금. 에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가려야 돼요. 꽁꽁. 아니 어저께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 메뉴 중에 회원 관리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진짜 가입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대문짝만 이렇게 지 사진 올려놓은 거예요. 물론 핸드폰으로 봤으니까 대문짝만 하다 그러면 거짓말이긴 합니다만 윤광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그 느낌. 바꿔야겠다. 네? 제 목소리에서 느낌 떨리는 거 느껴지셨죠? 그러면서 제가 네. 카톡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너 정말 대해주고 싶냐? 근데 못했어요. 아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니까요. 지금 우리 권범이 형은 못 듣고 있습니다. 뭘 못 들어요? 다 들었구나. 다 들었어요. 아이고 귀는 밝아요. 그래요. 좋았어.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뭐 다른 경기도 잠깐 이야기해드리자면은 네. 베시탁스와 벤피카 경기는 6라운드 일정을 감안하면은
오늘 양팀 모두 조심스러운 운영을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무승부를 기본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바젤 경기는 이미 좀 탈락된 확정된 팀들이 승리하면 유로파 갈 거야. 막 이런 식의 매치업이다 네. 보니까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가 나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여러분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국대님. 지금 뭐 이미 비몽사몽인데 방송할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는 이제 다른 커뮤니티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카페가 좀 인간적이고 막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저는 좀 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여러분 무조건 사세요라는 의미로 생각을 못 하고요. 이거를 보시고 내가 몰랐던 내용이 있구나 이거를 공부할 수도 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어제 좀 터무니없는 역배를 잡아주셨던 그 글 같은 경우도 글을 읽어보면 와 이런 시각도 있구나라고 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제 생각을 100% 전달을 좀 못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방송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네. 나아지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네. 더 드릴게요. 오늘도 카페에 이제 글 몇 개 봤어요. 그 다음에 뭐, 강압적인 카페 운영을 하니 어쩌니 이제 말씀도 들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오늘을 오늘처럼 하지 마시고, 내일 모레 글피 다 생각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국대가 또다시 글을 올린다고 해서, 지금까지 끼쳤던 손해를 한 번에 복구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전에 이제 그 프로젝트 사태 일어나면서 단톡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친구가 복구픽이랍시고 날렸던 우리가 수익률을 기억하자고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출사표를 던졌지. 네. 아무 생각 없이 던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헛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능성은 아직 무궁무진하니까 오늘도 막 몇백 가가지고 복구해야지. 내일 되면 개새끼, 소새끼. 또 복구해야지. 개새끼, 소새끼.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 집안 기둥뿌리가 하나씩 없어져요. 그러면 사상누각이라고 지분이 남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하고요. 예전 방송에서 전희원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라톤 같이 생각하자고 했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네, 방송 이후 변동되는 라인이나 추가되는 정보, 더 많은 분석글은 네이버 카페 블로그 프로토로 재테크하기에 가입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선 더 통통 튀고 재밌는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권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